근데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부산을 발전시키고 여기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는 출발을 하겠습니다. 선후배 또 친구 여러분들이 제게 아분할 만큼 박수를 보내주신 뜻을 저는 한마디로 해주고 있습니다. 민식아, 우리가 우리 북부의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 구포초등학교의 명예를 높여달라. 그 바람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으로 보신 이 한동훈 전 대표와 박민식 전 장관,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만난 모습 보셨습니다. 바로 부산의 구포 한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두 사람이 함께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그런데 특이했습니다. 그야말로 1초 악수를 나눈 뒤에 곧바로 몸을 돌리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체육대회 끝나고 퇴장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기싸움이 팽팽한 거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직 재보궐선거가 확정되지 않은 곳일지라도 이 두 사람 모두 지금 북구갑을 훑어가면서 지금 열심히 지금 홍보를 열중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인연이 없는 건 아니에요. 검사 선후배잖아요. 네. 이제 박민식 전 장관은 물론 외교학과를 나오긴 했지만 외무고시와 사실을 패스해서 검사 생활을 했고 또 한동훈 전 법무장관 역시 검사 후배로서 검사 활동에서 전혀 이렇게 뭐 서로 모르거나 하는 사이도 아니고 또 이 당에서 지난번 총선이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박민식 의원이 이제 분당에 또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할 때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또 도움도 주는 어떤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건 악수에서 누가 더 세게 잡았을까? 그런 거 하나요, 진짜로? 진짜로 그런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기싸움을 할 때 네. 내가 더 세게 잡아야지 하는 네. 그런 행위가 많아서 옛날에 민주당 출신의 모 의원이 정말 그 의원 후보 때 유세 때 그분과 유권자들이 손을 잡았을 때 손이 얼얼하게 아팠다. 아하. 근데 그만큼 인상을 심어줄 수 네.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프랑스 대통령이었나요? 캐나다 총리였나요? 하여튼 정상들 만나면 손 악수를 꽉 쥐어서 기선제압한다는 소리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그렇죠. 서로 프랑스. 막 악수했을 맞습니다. 때 막 그냥 세게 잡는다. 서로 경쟁을 알겠습니다. 했었죠. 정치인들은 또 악수 가지고도 기싸움을 하는군요. 자, 이렇게 박민식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난 건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만 박민식 전 장관은요,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이미 쏟아냈었죠. 침입자, 그리고 정치 기생, 뭐 이런 극도의 비판을 날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한 전 대표가 또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좀 급해지면 말이 험해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거 크게 개의치는 않고요. 잘 되시길 빕니다. 우리 오로지 구포초등학교 동문들 간의 우위를 돈독히 하는 순수한 체육대회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제가 언급하는 것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박 전 장관이 먼저 정치 기생, 침입자, 외부 사람이 왜 여기 와서 그러냐 이런 식의 말을 던졌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랬더니 또 받아쳤습니다. 나는 여기 학교 진짜 나왔어. 넌 안 나왔잖아. 뭐 이런 식의 또 대응을 했군요. 일단은 보면은 한 전 대표의 말은 지금 급한 건 박 전 장관이다 이런 뜻이던데.
일단 박민식 장관은요, 실제 저 초등학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 모친도 저 초등학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형제들이 다 저 초등학교 나왔고, 저 초등학교가 120년이 넘는 그런 아주 역사 깊은 그런 초등학교입니다. 그런 초등학교 동문 자격으로 가니까 박민식 장관은 훨씬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자체가 처음일 겁니다, 아마. 네. 평상시에는 아마 문을 닫아가지고 외부에 못 들어올 거예요. 학교 진입이 처음이다 보니까는 아마도 박민식 장관한테 좀 뭔가 밀리는 그런 심적 위축이 좀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말이 험해지는 거는 제가 보기엔 뭐 한동훈 전 대표의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본인들 옛날에 과거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의혹이 있었을 때 얼마나 좀 험한 말이 많이 올라왔었습니까? 네. 그 논란 때문에 본인도 되게 고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선거 때만 이제 두고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뭐 거칠다 말, 험하게 한다 그런 지적할 거는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리고 어쨌든 네. 저 장소에서 한동훈 전 대표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네.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크게 나왔었어요. 네. 그만큼 한동훈 전 대표가 아직 평가가 생각보다 저 지역에 좀 갈리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걸 좀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박민식 전 장관 정말 아주 치열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 초등학교 운동회 행사 저기가 중요했던 이유가 또 있죠. 바로 차출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던 하정우 AI 수석 참석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참석 안 한다. 뭐 이게 정말 큰 관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명이 한꺼번에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하 수석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 더 국익에 중요한가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생각이 달라지는 그래요. 겁니다. 예. 저울추가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예. 없는 건 당연한 그렇죠. 거지 예, 않습니까? 전재수 의원께 묻습니다. 하정우 수석 좋아합니까? 저한테 자꾸 물어보십니까? 사랑합니다. 출마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 대통령의 결정이나 당의 결정으로 하는 문제는 아니다. 자, 지난주에 금요일 순방 마치고 귀국해서 입장을 표명하겠다라고 하정우 전 수석 입장을 밝혔죠. 속보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는데 아직 확인 중인 것 같습니다만 일단 확인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언급을 할 수가 없고 일단은 정청래 대표가 어제 2시간 동안 독대를 하면서 출마를 설득했다. 아마 출마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죠? 뭐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하정우 수석 입장에서는 만약 출마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결정을 하지 못한 그런 입장을 표명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언론사 인터뷰에 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와 2시간 넘는 독대를 할 이유도 없다고 하겠죠. 그러면 저 정청래 대표와 만났고 그리고 정 대표가 저런 말을 지금 어제 저녁에 하정우 수석과 2시간 식사를 했다. 그러면서 AI 안성 맞춤형 의원이 당신이다. 결심에 달라 설득했다. 이 말 자체가 뭐 결심했다는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와 같은 자리를 통해서 하정우 수석이 지금까지 뭐 일정 부분 고민했을 부분도 여지가 있었겠죠. 그 여지 고민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 북구가 그 어느 지역보다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정청래 당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하정우 수석의 출마를 지금 삼고초려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하정우 수석 자체도 지금 정치에 대한 뜻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와의 마지막 만남을 통해서 출마 의지를 굳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발표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오늘? 이번 주? 그러니까 민주당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르면 오늘 내일 뭐 이야기도 이르면 오늘 내일이요? 뭐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특정 언론사 단독 보도로 나온 부분이라 추가 확인은 필요하지만 대통령께서도 이 사퇴 재가를 뭐 오늘 중에 할 수 있다라는 예측 기사도 맞물리면서 정치적 스케줄이 또 민주당 안에서 좀 빨리 돌아가는 것 같고 재보궐 지역과 관련해선 지금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마 5월 첫째 주 안에는 대진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뭐 떠도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보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저희 보도국에서 확인되기 전까지는 언급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미 패널들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출마 저울질을 하고 있는 하정우 수석의 상황과는 다르게 최근에 부산 북구 갑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3자 가상 대결 결과인데요. 하정우 수석이 35.5%, 한동훈 전 대표가 28.5%, 박민식 전 장관이 26%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뭐 두 분께서 하정우 수석 출마 쪽으로 기운다라고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어떤 점을 제일 먼저 체크하면 될까요? 어떻게 읽힐까요? 일단 하정우 수석이 결심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5%가 그러니까. 나오고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서 전재수 의원이 닦아놓은 민주당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그만큼 탄탄하다라고 일단 해석이 가능하고요. 지난번에 똑같은 뉴스토마토에서 조국, 박민식, 그다음에 한동훈 이 3자 대결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와 좀 비교하시면 조국보다 하정우 수석이 훨씬 더 많이 나왔고요. 또 물론 한동훈 후보도 당시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하정우 수석의 35%는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수치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동훈과 박민식을 합쳤을 때 40%가 넘는다. 이건 후보 단일화할 경우 하정우 수석보다 앞선다는 그런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으므로 아마도 이 상황이라면 끝까지 후보 단일화에 대한 압력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방금 이종건 위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 수치를 보면 하정우 수석이 앞서고 있다. 하지만 한동훈, 박민식을 합할 경우에는 이길 수 있다. 근데 어쩌죠? 박민식 전 장관은 절대 단일화 안 한다라고 지금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정치인들은 막판에 또 필요하면 단일화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절대라는 말은 정치계에서는 절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저 상황에서는 단일화 안 한다라고 가지는 건 아닌데, 만약에 박민식 장관으로 단일화 한다 하면은 단일화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박민식 장관들 단일화 두 분이 합친다 그러면 지지율이 지금 50%가 넘습니다. 이건 네. 게임을 해보나 마나 지지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라는 말은 아마도 그런 의미일 겁니다. 내가 양보해서 한동훈 측에 단일화를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 말은 맞죠. 하지만 본인에게 국민의힘 쪽으로 단일화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성이 열려 있고 또 그렇게 된 것을 바라고 있을 거다 이런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여론조사 내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볼까요? 저 내용을 보시면 이 나중에 투표 결과라는 게, 여론조사라는 게 저 둘을 합친다고 꼭 합한 만큼이 나오느냐, 이것도 또 아니거든요.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그렇다면 글쎄요, 저 민주당 측에서는 저 3파전으로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뭐 바란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그 한동훈 전 대표와 박민식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통해서 보수 진영이 1대1 구도를 만들고 싶어 하겠죠. 네. 그렇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본인으로 단일화를 원할 것이고요. 박민식 전 장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어느도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단일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지역 내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하겠다라고 한들, 만약 그 결과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는 결과가 나온다, 박민식 전 장관을 더 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어느 쪽도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민주당의 희망회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3자 구도로 이 선거판이 끝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이고, 박민식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출마해서 당선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정치 행보를 꿈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양보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3자 구도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행사 어떤 것 때문에 오셨는지, 뭐 하실 건지 한 말씀 해주십니다. 구포초등학교가 1907년에 만들어진 120년 된 학교고, 부산의 3.1운동을 이끌었던 북구 지역을 대표할 만한 정신을 이어온 곳입니다. 제가 오늘 체육대회 행사, 뜻깊은 행사에 인사드리려고 왔고요. 제가 북부초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한 68회쯤 되더라고요. 제가 73년생이니까요. 제가 북부 사람으로서 북부의 발전을 약속드리겠다라는 진정성을 보여드리려고 여기 왔습니다. 박민식 전 장관이 안에 계시는데 얼마 전에 북부에서 대표님 침입자라고 좀 시간이 더 했는데 오늘 좀
공식 석상에서는 공개적으로 처음 대면이실 텐데 어떤 좀 대화 나누실 건지. 좀 급해지면 말이 첨예해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거 크게 개의치는 않고요. 잘 되시길 빕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부산 북갑이라는 지역이 대표님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장관님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정우 수석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부산 북갑 대단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제가 있어 보니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고 지금도 좋은 곳이지만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20여 년간 우리 북갑의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발전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민들께는 전재수보다 더 전재수 같이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루지 못한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면서 부산 북갑에서 부산 북갑 시민들과 함께 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 멋있다! 화이팅! 화이팅! 후보님 여기 국보초등학교 행사 오신 건데 왜 오셨는지 한번 튀기만 좀 말씀. 아니 저는 자랑스러운 국보초등학교 60회 졸업생이고 매년 제가 참석하는 거의 매년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동문들 간의 우위를 돈독히 하고 또 국보초등학교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참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보초등학교 파이팅! 파이팅! 부산 북갑 지역에 박민식 전 장관님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른 민주당 하정우 수석이라든지 굉장히 정치 거물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우리 오로지 국보초등학교 동문들 간의 우위를 돈독히 하는 순수한 체육대회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는 제가 언급하는 것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음 자리에서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